학군지 이사 간 지 3개월. 학교, 학원, 학습지 모두 적응이 힘든 아이.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짧은 상담인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떠들긴 해도 따로 상담은 하지 않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틀린 소리, 헛소리를 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실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또 그렇게 채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상담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사실 잘못해서 또 중요한 시기를 놓칠까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왠지 마음이 움직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비슷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4인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분방하게 잘 놀며 지내다가 4학년 3월 말에 학군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 공부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집안 사정으로 오게 됐어요. 현재 4학년 담임 선생님은 아주 꼼꼼하신데요. 아이의 부족한 점을 요목조목 설명하시며 산만하고 부족한 우리 아이가 이곳 아이들과 결이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준비물, 과제 제가 봐줘도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수학학원도 잘 못 따라가고요. 혼나기 일쑤고요. 학교 단원평가 국어 수학이 5, 60점대네요. 영어도 영어 도서관에만 매일 다니고 있고요. 학교, 학원, 숙제도 최소한으로 겨우 해가는데 밤 시간을 다 쓰느라 책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3학년 때 1년 정도 쉬었던 학습지도 지금은 쉽지 않고 뭐 하나 수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도 학원도 학습지도 다 힘드네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게 겨우 버티는 게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글을 읽는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이사 가서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는데 학업은 학업대로 자리 잡기가 힘든 게 느껴져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엄마 마음 이해가 되어서 같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든 기준을 동네에 두기보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아이 수준과 전국구 잘하는 친구들 상황을 함께 알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사간 직후에는 그 어떤 공부, 어떤 기준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가 행복해야 하고 아이가 자존감을 느끼며 생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든 아이 행복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답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4학년이면 이제 정말 출발선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저는 엄마의 노력으로 충분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요. 저희 큰애도 물건 잃어버리는 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지 또 잘 부딪히고요. 과제도 바꿔서 내기도 해서 답답하고 어이없었던 적도 많아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너무 혼내지는 마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씩 밟아가 보자고요. 이제 공부 의견 드려볼게요. 일단 국어, 수학, 학교 단원 평가를 50점, 60점 맞는다는 건 학교 수업에 많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군지가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감안하더라도 이건 더 노력해야 해요. 우선 저라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수업 시간 예습 복습을 1순위로 봐줄 것 같습니다. 예습 복습은 밥 먹고 이 닦는 것처럼 무조건 기본이라며 챙기셔요. 우선 학교 자습서, 문제집 다 사셔서 일단 한두 달 그것만 여러 번 제대로 해주세요. 교과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습서 등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부교재도 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평가는 70점, 80점을 목표로 하세요. 바로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아이도 엄마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독서나 영어책 다 두 번째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 아이는 자존감도 살고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만 많이 읽고 모르는 단어 없이 어휘력만 챙겨도 다른 독서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부터 훨씬 더 많이 알고 지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학교 수업, 예복습 잘 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영어 독서는 유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은미체, 예체능은 고등 때는 전혀 입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 과목으로 등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ABC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못해서 애 기죽이지는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악기가 있다면 그것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힐링도 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니까요. 특히 운동이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 잘 못 따라가도 절대 아이 꾸짖지 마세요.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야 제대로 공부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다독이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2달 정도 학교 수업만 충분히 제대로 봐주셔요. 모든 건 그 뒤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조건 아이 편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집은 행복하다. 학교에서도 잘 때도 언제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복습 봐주시고 주말이든 언제든 아이 좋아하는 건 많이 하게 해주셔요. 영화도 같이 보고 맛난 것도 먹고. 그리고 엄마의 한숨과 걱정 어린 얼굴만 없어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가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며 키우는 것 같습니다. 힘내셔요. 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토닥토닥 저도 많이 응원합니다. 조금 더 이제 보태자면요. 학교 수업 준비로 습관을 잡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딱 정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러니까 상위권이 가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정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교과서만을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학교 수업을, 학교 일정을 최우선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학원보다 학교. 그리고 교과서만 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교과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른의 눈에는 어렵지 않겠지만, 초등아이가 따로 찾아가면서 공부하기 힘들면 자습서처럼 조금 설명이 더 자세한 부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혼자 봐주기 어려우시면 EBS 초등 보시면 과목별로 수업이 다 있습니다. 이걸로 진도 맞춰서 따라가면 더 쉽고 단단히 채워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강추입니다. 특히 초등맘들의 가장 큰 오해가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 모든 전형이 국영수 사과로 결정이 나요. 특히 국어 수학. 그러니까 예체능도 정서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입시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만 예체능을 대하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고민하고 제가 답을 드린 친구들은 정말 더 잘 지냈으면 잘했으면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꼭 잘 적응해서 즐거운 공부하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중인 게 하나 있는데요.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정답을 드리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짧게 참고할 만한 의견만이라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마다하기보다 어떻게 따로 참고를 마련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제가 모르면 주변 분들에게 물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짧은 상담 이야기로 마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